예,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윤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1시간 넘게 두 분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제가 앞에서 보는데 굉장히 숨가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담으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억에 좀 남으시나요? 예, 열심히 아마 기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순열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는 사회 문제가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도 본인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추상적이죠. 근데 이제 투자사들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표님께서 이제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지혜 팀장님께서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로컬 관점의 투자라는 표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 이제 소풍이라는 그 투자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젠더 관점의 투자라는 것도 정식화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뭐랄까 좀 앞서가는 투자사답게 이번에는 다시 로컬 관점의 투자라고 하는 것을 정식화해서 몇 가지 뭐 구체적인 그 요소들로 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셨는데 지역에 소재해야 되고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지역 맥락에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러분께서 소셜벤처, 로컬에 기반한 소셜벤처로서 비즈니스를 해가시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해서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두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패널로 두 분이 더 참석을 하셨는데 두 분은 실제로 로컬에서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계신 김정혁 슬로커 대표님부터 소개를 좀 드리면요. 충남에서 IT 벤처를 운영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을 계기로 서천군 한산면 아주 시골 동네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벌써 한 3, 4년 정도가 지났죠. 그 사이에 이제 그 한산에 있는 소곡주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하시다가 최근에 또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소셜 벤처를 창업을 하시고 또 투자까지 프리에이 투자까지 성공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옆에 계신 김만희 초록코끼리 대표님이시고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국농촌경제원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2년 전인가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 또 농촌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창업을 하셨고 구체적으로는 로컬 푸드 기반의 밀키트를 생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농촌 지역의 콘텐츠를 또 활용하시는 것도 이제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발표를 하셨으니까 지금 패널로 참석하신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혁 대표님부터 본인의 사업 소개 그리고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좀 느낌이 드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네, 윤찬영 센터님께서 굉장히 저에 대한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해온 것들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소개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이신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그 천안에 있는 시골의 어떤 한 대학을 나왔거든요. 이제 지방 대학을 나와서 창업을 2013년도에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 공공 펀드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하신 이제 민간 펀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접하기 어려웠을 시절에 공공 펀드인 사회적 교육 육성 사업을 통해서 이제 소셜벤처 자이언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지금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연쇄 창업을 해서 아까 윤신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히려 더 시골에 들어가서 지역 기반의 새로운 어떤 창업 모델들을 지역과 같이 연구해가지고 올해 5월에 그
슬로커라는 농업회사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금 현재 프리시드 단계에 이제 23억 밸류에이션 투자를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혁입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뭐 오늘 좋은 얘기들을 하기보다는 제 얘기가 좀 그렇게 좀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역 창업과 지역에 있는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사실 10년 동안 겪어왔고, 제가 엊그제 이제 저희를 이제 6개월 동안 다큐멘터리 찍은 감독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6개월 동안 저의 얼굴의 변천사가 이렇게 너무 못생겨져 가지고 저 이렇게 할 때 자막을 넣겠다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렇게 창업자의 얼굴에서 굉장히 사실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겪고 있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뭐 그 두 분의 이제 발제자의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충남에서 나고 자란 건 아니지만 이제 한기대 나오고 대학을 나와서 창업을 하고 이제 10년 뒤에 이런 무브먼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한 연쇄 창업자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환경의 창업 환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너무 부럽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다시 창업을 지역에서 다시 어떤 뭐 수도권을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유들도 이런 어떤 좋은 환경에서 저도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의 발제를 정말 너무 감동 있게 영광 있게 들었고요. 특히 충남의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 포텐셜이 높은데 이런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실 상당한 불만들이 있었고, 저희 같이 했었던 10년 전의 창업 크루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너도 나와라, 너도 이렇게 해서 같이 투자받고 우리 성장하자라고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더 시골로 들어가서 여기서 성공할 거에 대한 어떤 목표를 계속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주식회사 자이언트라는 회사와 지금 농업법인 슬로커 주식회사가 있는데, 사실 슬로커 주식회사는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을 거고요. 자이언트는 이제 문화격차,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일 때 지역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격차 산업 중에 이제 문화격차를 해소해 보자라고 해서 충남에 있는 14개 대학교의 대학생들에게 서울로 소비하러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그런 시장을 만드는 사업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누적 매출 100억을 했지만 저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은 공공 펀드를 조성해서 민간 투자 받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스밸리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커지고 사업은 커지고 인력은 늘어났는데 이걸 성장에 대한 스케일업 고민이 없었고, 그때 이제 옆에 있던 분들이 이제 공공의 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그 고민을 해왔던 것들이 투자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가 2018년도 17년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다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저희가 오프라인 이벤트 관련된 산업을 지역에서 주도해서 저희가 뭔가 행사를 열면 5분 안에 티켓팅이 막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뭐 2만 명, 3만 명 행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019 코로나가 탁 터져버렸는데, 저희가 10억을 들여가지고 R&D를 해온 이제 소셜 티켓팅 앱인 지벤트라는 플랫폼이 이제 공연 기획자들에게 퍼스널라이즈 CRM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기술들 막 연구했던 IT 팀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농식품 산업과 연결된 어떤 비즈니스를 연결해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국가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청년마을이라고 하는 3기술학교라는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티브 생태계를 지역의 농식품과 연결되는 비즈니스를 이제 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술 산업과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문화 산업 중에 이제 농업으로 출발됐던 다양한 어떤 것 중에 창조적인 어떤 술 산업들이 300곳에서 가양주를 빚고 있는 충남의 한산면이라는 곳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적 자원들, 명인들의 인적 자원들과 그 술에 대한 인더스트리얼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사실 그 고민도 결국에는 저희가 이 창업을 얼마만큼 지속하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좀 말씀드렸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양조시장에 대한 어떤 기회를 저희가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조시장의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8조 정도 되는 주류 시장에서 한산소곡주라고 하는 이제 최초의 처음 술인 고증이 나와 있는 주장하고 있는 이런 술들이 300곳 술을 빚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양성화 문제라던가 품질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제 유통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고 있는 부분들을 천연 발효주라고 하는 건강한 식품 시장들을 집으로 전해주는 신선식품을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유통 플랫폼, 그리고 양조가 가지고 있는 양조 시장의 문제들 중에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 양조장 모델들에 대한 R&D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그냥 한 경영학과 대학생이 나와서 기획 사업을 하다가 양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창업자들은 결국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그리고 지역의 그런 역량들 가지고 있는 팀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공공 펀드를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다면 올해 7월에 클로징한 이제 프리시드를 클로징한 어떤 이 팀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삼삼오오 이제 몇 천만 원씩 돈을 모으고 제가 했었던 뭐 어떤 사업의 역량들을 투입시키고 저희 팀을 투입시켜서 지역에 있는 그 투자 엔젤 투자자, 충남에 있는 투자자한테 찾아가서 투자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과정이 사실 몰랐던 어떤 방법론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들이기도 했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민간 엑셀러레이팅, 이렇게 소풍 벤처스처럼 민간 엑셀러레이팅 지역의 파트너를 찾아서 이제 우리가 뭐 수도권을 올라가지 않아도 내가 30분에서 1시간 안에 바로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서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또 제가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바로 이제 동네에서 이제 제가 하는 사업장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죠. 사실 오늘 주인공은 두 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오셨고, 저는 이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질문을 드린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만희 대표님도 제가 소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소개부터 해서 사업 소개, 그다음에 네네. 소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홍성에서 초록코끼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만희라고 합니다. 그 옆에 계신 대표님과는 다르게 저는 창업 이력이 좀 짧습니다. 이제 막 3년을 접어든 3년 차로 접어든 회사고,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그 농업과를 나와서 농업경제학과를 나왔고, 그 이후에 그 좋은 직장인 연구원도 다니고 현장 컨설팅 회사도 다니고 했었는데, 제가 창업한 이유는 사실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왜 항상 교과서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였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 농업경제학 관련 서적에서 나온 유통의 문제, 농산물의 낮은 부가가치 문제가 2015년 제가 석사과정을 할 때도 똑같이 나오고 오히려 더 심화된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연구원도 다녀보고 이제 컨설팅에서 다녀봤는데 해결이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보자라고 해서 저는 원래 서울 출신인데 충남 홍성으로 내려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그러한 농업의 다양한 문제들, 낮은 부가가치 그리고 장거리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1차적인 아이템으로는 친환경 밀키트 그리고 로컬에서부터 시작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차를 막 들었는데 좀 이제야 제가 이상에서 벗어나 현실에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고민이었던 지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특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임팩트인가? 내가 임팩트 소셜 벤처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정말 고민이 많고, 그런 고민과 함께 비즈니스를 함께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지점을 맞닿는 게 참 힘들구나를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창업 3년 차의 대표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조금 이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김정혁 대표님은 투자를 조금 받으셨고, 근데 대표님께서는 아직 투자를 못 받으신 상태고 이제 2년 차시죠.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아니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투자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처음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멋들어진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시작을 했고, 근데 스타트업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라는 거를 받고 싶었습니다. 받고 싶었고, 투자를 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이걸 세우면서 저는 나름 나아갔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간이 뭐 아주 헛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아직 발도 못 댄 시점에서 너무 앞당겨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투자가 답이 아니고 투자가 우리 사업의 목표가 아닌데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지점이 있었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로컬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상황에서 좀 로컬 창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투자를 받기 참 거리적으로 멀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권 뭐 이런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뭐 데모데이, IR, 뭐 컨퍼런스 이런 거에 참석하려면 저희 충남 홍성은 KTX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차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참 힘들었고, 또 로컬 비즈니스가 아무래도 그 규모화를 이루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뭔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맞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좀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아쉬웠다, 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지금 투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 혹시 말씀 듣고 혹시 해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있으신가요? 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내가 올가닉 그로스를 할 거냐, 인올가닉 그로스를 할 거냐, 나의 어떤 성장 전략부터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전 지역 그 비즈니스하는 조직들 많이 만났거든요. 협동조합들, 그리고 또 뭐 소상공인 아까 이제 계시다고 하셨는데 너무 아름답게 그 규모를 이루시면서 사업을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투자 앞에서만 서면 이제 작아지시는 거예요. 너무 사업을 잘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투자는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제가 그 커브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장의 커브를 성장을 빠르게 하는, 그러니까 시간 대신에 돈을 넣어서 시간 단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 지역에서 규모를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으면 투자는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차입 경영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투자를 받고 인올가닉 그로스를 할 아이템인가, 그만큼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뭐 IT 기반이라든지 스케일업이 빨리 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인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고 정말 올가닉 자연스러운 성장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럼 아니면 투자를 받으면서 올가닉 그로스를 같이 병행할 것인가, 이런 전략부터 세우시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내가 투자를 활용을 해야지 투자가 마치 우리 비즈니스의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투자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 충분히 지역에서 내 페이스에 맞춰서 사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요. 여러 자금 조달의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라는 것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더 주목을 받다 보니까 투자라는 어떤 그 수단을 활용했을 때 더 미디어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약간 하나의 꼴처럼 이제 여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경험들을 하시고 지금은 뭔가 오가닉한 성장을 좀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지역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자원의 접근성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제 그 현실을 뭐 단기적으로 바꾸기가 참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은 투자를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여러 차원으로 이제 온라인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우리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활용의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한 임팩트 클라이밋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내가 그러면 그 지역에서 취할 것과 이제 지역 밖에서 취할 것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지역 밖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접점들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최근에 여러
그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들이 바뀐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음에 물꼬를 틀고 그 이후에 사실 막 온라인으로만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 그 한 번의 만남을 그 다음 넥스트로 이어가기 위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내 편을 만드는 작업들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계속 어떤 진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뭐 투자자라든지 우리에게 자본이나 자원을 갖다 줄 그 분들께 그 뭐 보고를 한다라는 차원보다는 계속 공유를 하면서 그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모색해 보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계이고 더 엑스트라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현실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첨언 드리면 이제 투자를 받아야겠다라고 전략을 구성하는데 투자를 받아야겠다고 하면 아주 공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냥 아마 대표님들은 서울에서 투자 라운드 도실 때는 서울에 사셔야 될 거예요. 계속 투자자들 만나시고 엑셀러레이팅 타시고 IR 계속 나가시고 매우 공격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역에 있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저희 토론 주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이 접근성의 한계를 공공에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좀 풀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혁 대표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말씀하셨듯이 투자가 투자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 뭐 지역에 있던 아니면 수도권에 있던 소셜 벤처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판로 개척도 도움을 받고 싶고 그다음에 사람 뽑는 것도 인재들 뽑는 것도 도움을 받고 싶고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쨌든 투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투자를 받으신 분들은 CEO들이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공부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집요하게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영도에 있는 그 RTBP 얼라이언스의 김철우 대표님도 직접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투자를 받으셨는데 수십억 원을 받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아니요. 예,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사실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저 유튜브로 좀 공부를 좀 했고요. 투자를 받으신 분들이 유튜브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렇게 컨텐츠를 같이 만드시는 분들을 제가 처음에 많이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 창업 2012년 13년도부터 이제 그렇게 창업을 하고 투자를 받아서 엑시트한 동료들이 이렇게 그 지역에 펠로우들이 있었는데 그 펠로우들한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좀 운이 좋은 게 라운드를 이렇게 크게 돌지 않았는데 제가 새로 신규 창업하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제가 그만큼 창업자로서 그동안에 네트워크 해왔던 그 잠재적 LP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고 이런 거를 내가 응집하기 위해선 GP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투자하겠다는 분들을 잘 모아서 이제 투자하시는 VC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엮어가지고 제가 한번 속도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예를 들어 뭐 달레이션 캡을 뭐 같이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투자 라운드에 대한 스트럭처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짜가서 피드백을 받는다던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진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에서도 제 경영학과 나왔는데 배워본 적이 없고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지금 뭐 한 건가라고 해서 저는 정말 제가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버릇들과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오늘 저는 사실 되게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윤찬 선생님이 옆에서 잘 보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제 뭐 매출은 많이 내는데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B2C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점점 B2G로 가까이 되고 지원 사업에 뭔가 그러니까 지원 사업도 결국 우리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관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프로포즈를 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지만 저희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라던가 어떤 인파워먼트들은 그쪽으로 개발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분들하고 경쟁이 이루어진다던가 막 민간 조직인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투자를 받고 싶으면 이제 민간 투자사들 VC들이나 엑셀러티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해결에 가는 과정들을 상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소풍벤처스에 있는 홍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정말 심도 있게 하고 이 시장의 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프로덕트의 마켓핏을 찾아야 되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계속 어필하는 거는 사실은 좀 저는 이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가장 근본적인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멋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안하면 이게 몇 억이 들어오고 몇십억이 들어오고 이렇게 비즈니스 했던 게 아니라 진짜 10,000원짜리 한 장을 파더라도 내 고객에 대한 트래픽을 계속 높여가서 이 재구매율에 대한 고민들, 마케팅 어떻게 할 건지, 그 제품을 어떻게 더 생산할 건지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김만희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고요. 김만희 대표님 답변하신 다음에 또 두 네. 분께서 첨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희 대표님도 이제 뭐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홍성을 떠나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이제 없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로컬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는 제도적인 이런 한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바라는 점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제가 2년 전에 그 홍성에 처음 내려와서 전 사실 식품군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식품과 유통군이에요. 그래서 근데 처음 내려왔을 때 그 도시나 이런 데서 사실 공유 주방 그때 한창 위쿡이 뜨고 있었던 때인데 뭐 홍성뿐만 아니라 대전까지 가도 공유 주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 제 마을 분들이 그 10년 정도 방치된 창고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팀원들이랑 벽지부터 다시 바르면서 세팅을 하고 지금은 그게 저희 나름의 공유 주방이 돼서 다른 농부님들도 같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기에 도시보다 너무 좋지 않다. 그리고 그걸 이제 도시에서는 그냥 시작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여기는 쌓아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시간의 딜레이가 걸린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사실 공유 주방이나 뭐 사회적 뭐 이런 모델 같은 걸로 그런 것들 시설들을 많이 짓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비즈니스에 쓰기에는 참 부적합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이 누구나 뭐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 내려와서도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실리적인 그런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아까 이제 로컬 관점의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열악한 인프라 또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잘 아실 텐데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고려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투자를 할 때요. 예. 일단은 뭐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역에서 지역 기반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게 그 일반적인 벤처 투자 시장에서 이제 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뭔가 딥테크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어떤 성장 공식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게 아예 뭐 그러면 비즈니스랑 동떨어져 있냐, 그렇지는 않고 보통 이게 몇 가지 모델들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모델들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여기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먹히는 그 어떤 전략들을 잘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투자자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또 이제 저희만 그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함께 그 협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이제 유무형 자원들에 있어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뭐 예를 들면 VC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뭔가 IT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이 브랜딩 잘할 수 있는 뭐 디자이너를 섭외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의 인적 자원들을 연결을 해줄 수는 있지만 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캐파가 있고 또 뭐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해줄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그냥 뭐 제가 떠오르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지원 사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제약 조건이 많은 꼬리표를 달고 이 그 항목에만 맞춰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라거나 하면은 이게 되게 되게 필요한 영역에 쓰이지 못하고 이제 되게 우회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그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좀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언뜻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창업가 관점에서 뭐가 필요할까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 고객이 필요한 그 자원은 뭐고 그럼 그에 맞는 사업 구조가 어떻게 설계돼야 되고 하는 점을 이제 뭐 투자자 관점에서도 더 고민해야 되고 뭐 지역의 여러 창업 지원 기관 뭐 지자체 관점에서도 더 그렇게 수요자 기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이 대표님 답변하시고요. 그 답변하시고 나서 두 분이 혹시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플로어나 댓글로 들어온 질문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일단은 예, 대표님 먼저 아까 저기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결국은 서울에서 있는 팀이 할 수 있는 거를 지역 팀이 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선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굉장히 지역 팀 같지 않고 어떤 그 서울에 있는 팀들만큼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어떤 실행력, 빠른 실행력 이제 이런 것들 갖추면 이 팀은 지역에 있는 팀밖에 못하는 건데 역량 수준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성장의 어떤 캐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 있는 팀 못지않네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팀보다 더 뛰어날 필요는 없지만 서울에 있는 팀만큼 한다만으로도 굉장히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저는 우리 그 김정규 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 직원들이 공무원화 되어 간다라는 부분 되게 와닿았는데 죄송한 말씀이신데 제가 좀 지역 기업들 만날 때는 되게 좀 여유롭다 이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실행력이 뛰어난 팀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서 그런 팀들을 만나다가 만약에 이런 지역 팀을 만나면 왜 이렇게 느리지? 아니면 그 3개월 전에 만났는데 지금 3개월 이후에 사업의 진척이 뭐 크게 변한 게 없네? 이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역 팀들을 투자를 검토를 하다가 대표님이 예를 들어 뭐 동백, 그러니까 제주에만 있는 그 이제 동백이 제주에 있지만은 않지만 동백이 있는 곳은 지역에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동백에서 식용할 수 있는 물질을 추출한 한국의 최초의 기업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바이오 기업으로 그리고 F&D 기업으로 되게 크게 클 수 있겠다라고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B2B 모델을 같이 사업 전략을 막 짰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그 명리학 공부를 하시러 박사과정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좀 접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기반 또는 그게 뭐 비즈니스 모델이든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그 팀이 정말 빠른 실행력과 그리고 어떤 팀 역량을 갖추면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려면 대표님들은 어떤 같이 있는 생태계 자체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받으시는 자극 자체가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들 어떻게 그런 어떤 텐션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저는 지역에 계시지만 지역에만 계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것은 뭐 그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계속 어떤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창업 생태계와 계속 교류하고 그 안에서 계속 어떤 한 플레이어로 활동하시면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취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속도와 그리고 역량의 수준을 계속 맞춰 나가시는 어떤 노력은 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네. 꼭 두 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생각은 해왔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창업자 관점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지역에 과연 투자하고 싶을까? 저 같으면 사실 좀 서울에 더 투자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태계는 못 만드는 것인가? 저는 사실 그 반대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역의 전략 산업과 정책 환경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가는
그런 어떤 투자들 통해서 투자 리스크를 좀 최소화시켜 주면서 창업자들이 그런 빠른 실행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엑셀러레이팅의 교감들을 지역 거점들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소풍이 강원도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남에서 그런 걸 하실 생각이 없는지. 네 그렇고요. 그 팀장님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풍 같은 팀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우리 기조 말씀하시면 네 팀장님께 네, 편하게 하시죠. 일단 저희가 이제 투자사고 엑셀러레이터로서 결국 저희는 자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소풍도 강원도에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랑 펀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펀드를 운영을 하고 딜소싱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강원도로 이전을 하신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신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소풍의 어떤 그 로컬 그 비즈니스의 활성화라는 미션 아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략들을 취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충남이라든지 뭐 전라도라든지 뭐 제주라든지 어디든지 어떤 펀드가 만들어져 자원이 형성이 되면 그것을 어떤 운영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중간 조직들은 꿀벌이 있으면 이렇게 나비들이 이렇게 찾아오듯이 분명히 이제 그런 움직임들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그럼 이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은 챔피언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챔피언이 나와야 합니다. 충남이 되네라는 것이 결국 성공 사례가 나와야 그 자원을 쏟아부었던 정부 지자체도 결국 그 상위에 계속 보고가 가능하고 저는 챔피언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이제 뭐 1억 매출이 100개, 100억 매출 한 곳 이런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지만 100억 매출한 그 한 곳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남에서 사실은 낼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당연히 그 전체 전국으로 확대는 되어야 되지만 충남에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 매출하는 뭐 1,000억 하는 회사 있다라고 했을 때 굳이 서울에 그 팀은 서울에 있는 것이 디메리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글로벌 진출 반드시 고려하시고 또 글로벌 진출하기 이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하기 위한 어떤 이런 지자체나 여러 지원도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꼭 어느 게 먼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알기로 경남 같은 경우도 예전에 김경수 지사 시절에 처음으로 아마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이지 않았나 싶은데 지자체가 주도해서 로컬의 기업들하고 뭐 이런 뭐 금융권이나 모아서 큰 이제 모태 펀드를 마련했던 사례가 있죠. 근데 이제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지자체나 이런 기관들에서 노력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크로한 전략으로 뭔가 지역의 자본이 확보가 되고 그 안에서 뭐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당연히 큰 틀에서는 필요할 것 같고 그 아주 마이크로하게 그러면은 그 각자 실무자 선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이 투자자나 이제 여러 그 지역 외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지역에 유입될 때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성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훨씬 더 굳이 오프라인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꼭 오프라인이라는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 그 지역 기업들이 그 투자자와 접점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차원의 관점의 전환을 시켜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접근성을 늘려주는 차원에서 여러 온갖 수단들과 아이디어들을 적용을 해봄으로써 이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아까 발표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언급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서번트 파트너십이라고 이제 뭐 저희도 그렇고 그 지역의 이제 여러 창업 지원 기관들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편하게 우리한테 그 협조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차원의 고민들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팀 입장에서는 좀 더 이 지역 이상의 어떤 스케일을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꿈은 크게 가지되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고객 한 명 한 명을 잘 놓치지 않는 게 지금의 과제이기도 해서 꿈은 크게 발은 빠르게 약간 이렇게 잘 비즈니스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두 분의 어떤 그 발표 자료를 오늘 이제 발표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발표 자료를 보고 조금 느꼈던 부분은 어쨌든 이미 재료는 다 갖고 계신데 이거를 어떤 우선순위로 이 투자자에게 각인시킬 것인가의 전략 차원에서는 약간 그 꼭지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표들이 이렇게 그 좀 통합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누적 지표가 아니라 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어떤 CG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어필되도록 이렇게 좀 그 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워낙 유튜브 자료도 잘 나와 있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이게 신경 써서 트레이닝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맛있는 그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김만희 대표님 궁금한 게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질문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 질문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 로컬에있지만 빠른 속도, 로컬에있지만 로컬 너머를 보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창업 작년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그거였습니다. 고립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옆에 주위에 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힘든 게 로컬 사업의 현실이다라는 지점이 있어서 참 공감이 많이 됐고, 그리고 아내가 이제 성수동에 있는 패스트파이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가면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 막 바쁘게 움직이는 막 서로 팀 간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참 부러웠는데 로컬에서 참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듣고. 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는 식품 커머스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 좀 많이 저는 귀를 기울이고 거시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소비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아직 뭐 메인도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확 꺾임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게 투자 시장에서도 아마 불황이라고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임팩트 투자사 입장에서도 실제 그런 투자 규모나 아니면은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해야겠다 향후 몇 년간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요새 스타트업 씬에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고, 근데 그 상대적으로 이제 레이트 스테이지에 있는 그 곳들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시드 단계 이게 초기 얼리 스테이지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 전략을 구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 생존하는 놈이 이긴다. 약간 강한 사람이 강한 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그 우리가 자체 매출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시그널로 또 보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되게 탄탄한 기업이구나.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그 어떤 투자 그 유치를 통한 그 성장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매출 기반의 성장을 그 견고하게 하시는 곳들에서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지금은 더 사업의 본질에 더 집중하시고 그 어려운 시장에서 그 차근차근 성과를 만들어 나가시면은 그 충분히 오히려 투자자들이 찾아오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언제나 불변의 진리죠. 예. 혹시 플로어에서 댓글 지금 질문이 올라온 게 제가 받은 게 없어서 플로어에 기회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예, 질문을 하시죠. 없으신가요?
예, 예. 저기 뒤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그 지역에 있는 뭐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로컬 기업들 보면은 그 규모가 대부분의 경우에 규모와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를 받기에 좀 부적절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를 하기가 되게 꺼려지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제 1억 3명 뭐 1000개 얘기하신 그런 종류의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의미 있고 오랫동안 존버하시고 계속 매출 내고 계시고 살아 계시지만은 투자는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특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소셜 벤처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숙제일 것 같아요.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 숫자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살아야지 결국 생태가 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살기 어려운 구조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일단 올가닉 그로스를 잘하고 있는 팀이고 앞으로도 계속 올가닉 그로스를 계속 어떤 사업 전략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투자자들에게 계속 어떤 콜링을 별로 못 받는다고 하시면 그냥 올가닉 그로스로 저는 전략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협동조합 자체가 일단 지분 투자가 안 되는 법인격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도 지역에서 너무나 유의미하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사업을 굉장히 아름답게 영위해 나가는 모습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비정상적인 진짜 S 커브를 인 올가닉 크로스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정말 확대할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저는 반드시 투자가 마치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처럼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런 막연한 투자에 대한 동경 때문에 외려 이런 건실한 기업들이 제대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지분을 굉장히 많이 내드리고,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기업도 비슷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투자 받았어요. 투자 받기 되게 좋아하셨는데 보면 투자 조건이 너무 기업들한테 불리한데 대표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분을 내어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셨고, 그래서 외려 차라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막연한 동경으로 투자를 받으려고 받으시거나 아니면 안 받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저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런 어떤 1억 하는 기업 100개 그리고 유의미한 어떤 자연적인 성장을 계속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그 기업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분 투자만이 절대 자금 조달의 베스트 웨이도 아니고 온리 웨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다양한 융자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단기 자금 되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 선주문은 한 100대 아니면 100개 아니면 100개 팀 이렇게 받아놨는데 그거 원재료로 수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은 났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 운영을 할 만한 어떤 단기 자금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저는 굉장히 지분 투자 외에도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펀드를 굉장히 좀 유연하게 어떤 복합금융 차원에서 조성을 하셔가지고 융자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단기 자금도 하고 그다음 투자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좀 자금을 다양하게 그런 비즈니스 조직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좀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여러 자금 조달의 수단 중에 하나가 투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워낙 이 투자 생태계에 대한 시장이 얼어붙는다라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벤처 투자 생태계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도 여러 이제 복합금융이라고 말씀하신 CB, BW, CN 이렇게 보통 얘기되는 채무 형태의 이제 투자 방식들도 여러 가지로 고려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금 조달의 방식들이 이렇게 지분 투자라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원으로 옵션이 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그걸 확보하는 자체가.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질문 주신 취지를 조금 더 복기를 해보자면 이 1억 매출하는 곳들이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하게 오래 이 지역에서 생존하면서 그래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그래서 다양한 차원의 그 창업 지원의 방식들이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자금 조달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지역 기업들 만나 보면은 그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BEP를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숫자 감각이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뭔가 정보가 없으셔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세이브하실 수 있는데 세이브하시지 못해서 그 낭비되고 있는 자원들도 많고 더 이렇게 조금만 바꿔보면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지역에서 뭔가 그 제조업을 하시거나 뭐 수제청을 만드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뭐 아이디어스에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을 해내실 수 있는데 이게 정보가 없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게 뭐 마이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로 개척이라든지 뭐 디자인 홍보 뭐 여러 가지 창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그 선택과 그런 자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1억 매출하는 곳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의 뷰로 창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혹은 뭐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진 못하더라도 저희가 지역 창업 생태계에 그런 팀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정보들을 더 드리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댓글 질문이 하나 올라오긴 했는데 그 좀 답변하기 어려우신 질문, 그러니까 원래 이제 두 분이 사업 계획서를 좀 충분히 발표를 하셨다면은 두 분께서 좀 코멘트도 주고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 질문은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서 빼도록 하겠고요. 더 질문 없으시면은 지금 시간은 좀 오버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그 오늘 이제 8회째입니다. 8회째 로컬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한 것은 그만큼 로컬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저출산 뭐 지역 소멸의 원인은 수도권으로 너무 집중되는 거죠.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 흐름을 사실 돌려 세우지 못하면은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당연히 이제 지역에 살려면은 무엇보다 일자리가 필요하죠. 뭐 그밖에 인프라라든가 이제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셜 벤처를 키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투자사를 입장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아까 이제 그 홍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가봐야 사실은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는 또 그런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좀 많이 와서 지역을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들도 아마 다 같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